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문득 우리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특히나 요즘은 자기계발이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하고 어찌 보면 강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이런 노력들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남들처럼 남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 자기계발의 실제 효과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했던 질문들의 작은 위로와 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마음도 조금은 두근거립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미나 씨라고 불러볼까요? 미나 씨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시달렸어요. 30이 넘도록 이룬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죠. 그래서 자기계발 서적을 수십 권 읽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헬스장으로 향했고 퇴근 후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밤늦도록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더라는 말에 모든 걸 걸었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스터디 모임에 나가고 인맥을 넓히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지만 미나 씨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오히려 더 지치고 피로해져서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엔 생기가 없었고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미나 씨를 보며 참 열심히 산다고 칭찬했지만 미나 씨 본인은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야. 뭐가 문제일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 바빴어요. 어느 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하더군요. 그토록 갈망했던 자기계발이 오히려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움마저 느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정말 가늠조차 하기 힘들어요.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엔 지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훈 씨는 30 중반에 예기치 않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앞이 캄캄했죠. 미나 씨처럼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여유나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고 스스로가 한없이 무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계속되었죠. 그러다 문득 집안에 고장난 수도꼭지, 낡은 가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돈을 아끼기 위해 작은 것부터 직접 고쳐보기 시작했고 고쳐지지 않는 것들은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배웠습니다. 텃밭 한 구석에 작게 상추를 심어보는 일도 해봤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거창한 목표 없이 그저 눈앞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잊고 있던 자신의 손재주를 발견하고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며 작은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었죠. 특별한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지는 않았지만 지훈 씨의 내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작은 믿음이 싹트고 있었던 거죠. 불안했던 마음은 점차 차분해졌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창한 성공을 꿈꾸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자신이 만든 작은 성취들 속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평화로워졌답니다. 미나 씨와 지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미나 씨는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공허함을 느꼈고 지훈 씨는 의도치 않게 맞닥뜨린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었죠. 어쩌면 자기계발의 진짜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계발을 통해 더 나은 직업, 더 많은 돈, 더 인정받는 지위를 얻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런 외적인 결과물보다는 그것들이 가져다줄 행복과 만족감이 아니었을까요? 진짜 자기계발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성공 공식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숙과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속도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자기계발이 주는 가장 귀하고 보이지 않는 선물입니다. 미나 씨가 결국 깨달았던 것도 겉으로 보이는 성과보다는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고 작은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였다고 해요. 그리고 지훈 씨는 특별한 계획 없이도 삶이 던져주는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며 나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처럼 자기계발의 진정한 가치는 종착역이 아니라
묵묵히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는 내면의 힘과 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미나 씨처럼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지쳐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지훈 씨처럼 예기치 않은 삶의 전환점에서 스스로를 다시 발견한 경험도 있을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계발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과정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의 내면은 깊이를 더하고 단단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거나 남들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성공을 맛보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네는 것, 좋아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고맙다고 말하는 것, 지는 노을을 보며 잠시 모든 것을 잊고 감탄하는 것, 이런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를 더 단단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선물들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계발의 시작이자 끝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이가 소중하고 의미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나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